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9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우리 팟빵에서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열렬 애청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우리 초코로즈님의 질문과 함께 왜 미쓰리는 만약에 6월 달에 고용지표에서 고용 쇼크가 발생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을까?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7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좀 체크해 보면 다우지수가 0.15% 하락, S&P 500이 0.08% 하락, 나스닥이 0.12%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낙폭을 줄이면서 장 막판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는 이유는 지금 증시가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6월달 고용지표가 아주 잘 나왔고요. 고용지표가 잘 나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해소된 부분,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고 반면에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고용지표를 믿고 7월 달에도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 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부딪혀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코로즈님의 질문을 한번 보면은요. 초코로즈님의 좁은 소견으로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장기적으로 나스닥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75bp 올릴 줄 알았는데 0.5bp로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금요일날 나스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뉴스에 따라 사람 심리에 따라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증시라 헷갈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초코로즈님 좁은 소견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소견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초코로즈님의 궁금증과 그리고 왜 미쓰리가 고용 쇼크가 온다면이라는 가정을 달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종목 장세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 잡아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7월 중에 변곡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미쓰리보다 주식시장이 조금 빨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막 부정적인 증시가 아니라 오히려 장 중반부터 장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또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주식시장이 반등 중이지만 흥분 금지! 이겁니다. 왜냐하면 미쓰리 예상대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시장이 안정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변곡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경제 지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심하자는 얘기죠. 며칠 동안 주식시장이 막 상승했고 반등했고 2300포인트를 아주 단숨에 회복했고 외국인들도 막 매수해주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금요일날 뭐 삼성전자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다 또 증권사에서 이런 보고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은 진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용지표를 쇼크라고 예상했던,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그런 가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재료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주식시장의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고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돌이켜보면 제가 목요일날 뉴욕 증시 읽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그랬는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그럼 다시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고개를 들겠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은 고용 지표를 믿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75bp 한다고 하겠죠. 미쓰리가 선택한 둘 다 안 좋은 재료긴 하지만 미쓰리가 선택했던 가정으로는 첫 번째를 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5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39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는 25만 명밖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39만 명, 5월 달에 39만 명, 6월 달에 25만 명이면 그 예상치 자체가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큼 굉장한 둔화된 지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고용 지표에서 만약에 25만 명 이상 정도 나온다면 그 예상치 정도 나온다면 주식 시장은 뭐 예상치보다 부합했어. 예상치에 부합했어. 뭐 괜찮아. 라고 포장을 할 거니까. 그런데 아직 시장이 그렇게 그런 포장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막 유혹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릴 만한 그런 장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는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조심하자라는 그런 신호를 좀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낮춰놓은 눈높이 25만 명보다 만약에 더 안 좋게 나오면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제가 가정을 걸어드린 겁니다. 물론 저의 가정은 틀렸죠. 그런데 저의 가정은 틀렸습니다만 오히려 또 다른 주식시장의 큰 악재가 더 불거진 거죠. 바로 고용지표가 잘 나옴으로써 연준이 7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결코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되지 못하죠. 자, 지금 주식시장에는 경기 침체라는 이슈와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는요, 이 악재가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지 않은 악재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재료가 뭐 서로 시소타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뭐 박스권을 만들 거다 이런 분위기는 그런 두 가지 악재 중에서 어느 하나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아주 커다랬던 악재가 좀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고용지표를 확인해 보면 비농업자 고용 부분이 예상은 25만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37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월 39만 명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예상보단 훨씬 잘 나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문가들이 예상한 25만 명 증가도요, 사실 엄청나게 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5만 명 이상 나왔을 때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만큼 25만 명 정도 나왔지만 실업률이 전월과 똑같았다. 아직 미국 고용은 뭐 견고하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견고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연준은 무조건 7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해댈 겁니다. 할 거예요. 실업률 3.6%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은 똑같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과는 달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25만 명보다 훨씬 많은 37만 2천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준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이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드는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좋을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7월달 FOMC 회의는요, 7월 26일부터 27일 열립니다. 자, 우리는 7월 달에 변곡점을 찾을 거지만 아직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소매 판매도 확인해야 되고요. 아마 소매 판매가 15일 날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13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연준의 베이지북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들을 통해서 소매 판매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된다면, 이 지표들이 좀 확실하게 꺾여주면은 75bp가 아니라 50bp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뭐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기를 봤더니 뭐 확장세가 둔화됐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질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그 경제 지표들이 많고요. 다행히 7월달 FOMC는 7월 말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달 FOMC에서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100% 나왔습니다. 고용지표 확인했는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 25만 명보다 훨씬 잘 나온 37만 2천 명 나왔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금리 인상 75%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목소리가 좀 조용해지려면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또다시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라는 재료가 다시 불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간단하게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75bp 이 두 개가 지금 기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 이슈에서 그 어떤 것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고용지표의 그 좋은 모습을 보고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75bp 가능성 100%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라든가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발언을 보면 75bp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표를.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험한 과정이 예상된다. 그래도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2%까지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험난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래도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또 전문가들이나 시장이 뭔 소리야, 경기 침체 걱정돼, 이런 스피커들을 또 볼륨을 키울 겁니다. 여기에다가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고용 보고서로 경제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음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은 좀 자유로워졌지만 고용 지표를 통해서 오히려 잘 나온 고용 지표 때문에 주식 시장의 악재인 강력한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미국은 쓸 카드가 많습니다. 앞으로 경제지표 발표돼서 만약에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시장에서 야, 굳이 7월 달에 75bp 해야겠냐? 야, 50bp만 해. 봐봐. 소비자 물가지수도 꺾였고 국제 유가도 이제 막 꺾이고 그러니까 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만약에 여러분 6월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고용 쇼크가 온다면, 그 얘기는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면 다음 주 증시 분위기는 지난주와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미국은 만약에 지난주와 달라진다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부진해서 지난주와는 약간 다른 증시의 모습을 나타내도
미국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기 침체라는 재료 때문에 크게 하락한다면 까짓건 뭐 연준에서 75bp 금리 인상 안 하고 50bp만 하지 뭐 이래버리면 증시가 안정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드렸냐 하면 물론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증시 많이 매매하시잖아요. 지금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거는요. 자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니까 금리는 강력해지지 않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 시장이 원하는 거를 미국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고용지표 하나 잘 나왔다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이야기가 막 불거지면 75bp 금리 인상 목소리가 커지면 또 발표되는 경제지표 가지고 야 경제지표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인데 하면 그래 경기 침체 걱정되니까 그럼 75가 아니라 50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다가오는 한 주 어떤 모습이냐면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7월 14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죠. 저는 옵션 만기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은요. 금리가 똑같습니다. 1.75 똑같아요. 7월 달에는 지금 미국과 한국이 금리 인상이 똑같은 상태에서 한국의 금리 결정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미국이 이번에 75bp 금리 인상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버렸잖아요. 그럼 과연 7월 13일 수요일 대한민국 금통위에서 금리를 과연 얼마를 인상해야 됩니까? 50bp 인상해도 크게 인상하는 건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7월 13일 날 50bp 금리 인상을 딱 했는데 7월 달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딱 해버리면 당장 7월 27일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은 금리가 역전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신흥국입니다. 대한민국 이번에 외환 보유고 감소됐다고 여러분들 발표 난 거 보셨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차가 발생되면 대한민국에서 자금 유출이 더 거세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그렇다면 금통위가 금리 역전차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동률을 만들기 위해서 75bp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한국의 금통위에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금통위에서 이번 7월 13일 날 75bp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리 인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복현 금감위원장의 어떤 그 생각대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조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75bp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증시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겁니다.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이 75bp 금리 인상한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7월 말에 금리가 역전되겠죠. 즉 아직까지 증시 변곡점을 확인해야 될 요소가 많고 따라서 지난주 증시가 안정되고 2300포인트 회복했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준다고 흥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고용지표가 쇼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뭐 고용지표 쇼크예요. 맞췄다 안 맞췄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이 흥분 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봐도 분위기상 다음 주에 더 갈 것 같은 종목이 있지만 그냥 금요일 날 일단 팔고 봅시다. 왜?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소매 판매까지 확인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금통위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펙에서 월간 보고서 발표되거든요. 우리가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지난주 주 중반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그 흐름으로 우리가 이성줄을 놓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어떤 증시 흐름이라든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7월 달에 변곡점을 확실히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초코로즈님의 질문과 왜 미쓰리가 여러분 고용 쇼크 오면은요 라고 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약간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이냐 이 두 가지 이슈 중에 만약에 여러분 25만 명도 부진한데 그거보다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감,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할 수 있어요. 이러한 증시가 안 좋을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뭔가 전제를 드리고자 그런 가정을 했던 거고요. 미국의 75bp 금리 인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75bp 금리 인상을 만약에 7월 달에 연준이 한다고 했을 때 뭐 불확실성 해소라는 둥, 뭐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둥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75bp 금리 인상은요. 주식시장에 결코 호재가 될 수 없고요. 대한민국 금통위에서 과연 이번에 어떤 금리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조심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내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걸 체크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방송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또 내일 방송을 좀 들어보시고요. 구체적인 전략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남은 시간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